2024년 9월 24일 화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풍은 전 거래일보다 29.39% 하락한 40만 2,500원의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13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이후 4거래일 만의 첫 하락으로 지난 3거래일 동안 주가가 91.92% 치솟은 것과는 상반되는 분위기다. 주가 변동폭이 크자 거래소는 이날 하루 영풍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영풍 장영진 고문과 사회이사 3인, MBK 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1일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준 고려아연 부회장은 오는 24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와 영풍의 주식 공개 매수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 뉴스. 로이터 통신은 이달 초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퀄컴이 인텔 사업 부문 중 일부를 인수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20일 퀄컴이 인텔 사업 전체를 인수하려 시도한다고 전했다. 퀄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용 SoC의 강점을 지닌 반면 PC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다. 두 회사의 역량이 합쳐지면 모든 분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초거대 반도체 기업이 탄생한다. 그러나 인텔과 AMD가 2009년 맺은 크로스 라이선스 규정의 경영권 관련 단서, 조항과 각국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 미국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파운드리, 매각 문제 등 실제 넘어야 할 장벽이 만만치 않다. 인텔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보도 관련 지디넷 코리아의 질의의 시장의 루머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 퀄컴은 별도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회신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22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유럽 철강 업체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른 시장 왜곡을 해결하고 약한 수요와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내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유가 새로운 포괄적 관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미 2018년에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해선 보호 안전 조치를 도입했으며 이후 중국이 유럽에 직접 수출하는 물량은 감소했다. 하지만 저렴한 중국산 철강이 글로벌 시장을 교란하면서 EU 시장에서도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등 연쇄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게 유럽 업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유럽 철강 업계의 불만은 이유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된다. 다만 철강 업계의 요구는 전기차와 달리 수용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U 집행위원회의 한 무역 담당자는 EU는 중국과의 철강 분쟁과 관련해 의지가 없다며 그 과정은 이미 중국의 무역 보복을 촉발했다고 전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향후 몇 년 내 아랍에미리트에서 새로운 반도체 제조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TSMC 최고 경영진들 역시 최근 UAE를 방문해 대규모 반도체 제조시설의 건립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UAE가 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는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제 다각화에 나선 것으로 삼성전자와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로 실제 진행 여부는 미지수다. UAE는 물 부족 국가이나 제조 과정에서 많은 양의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는 점, 현지 신규 공장에 파견해야 하는 최고급 기술 인력 부족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다음 뉴스. 일명 키크는 주사로 불리는 국내 성장 호르몬 주사제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양강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의 유트로핀과 동아ST의 그로트로핀은 각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며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건강보험급여 시장보다 비급여 시장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나 터너증후군 등 키가 자라지 않는 유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 처방보다 자녀의 키를 키우기 위한 비급여 처방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수년간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고 체중에 따라 투약 용량 약품 종류도 달라져 연치료비가 최대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 지난해 한국 성장 호르몬 주사제 시장에 진출한 화이자는 주 1회 투여를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우며 이들 업체를 뒤쫓고 있다. 다음 뉴스. 23일 통계청 올9 쇼핑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에서 7월 온라인 식품 거래액은 27조 7,8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온라인 식품 거래액이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내수 성장과 함께 수출 호조까지 겹치며 식품 업계는 상반기 좋은 실적을 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집밥 소비자가 늘며 식품 매출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온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먹거리 고객을 잡기 위해 신선식품 경쟁 중이다. 전문가들은 유통업계의 신선식품 경쟁이 이제 막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다음 뉴스. 하나갤러리아가 음료, 아이스크림 등 식품 제조업에 뛰어든다. 주력인 백화점 사업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자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하나갤러리아는 23일 음료 제조사 퓨어플러스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인수 금액은 2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퓨어플러스는 롯데칠성 음료, 종근당 건강, 일도무디스 등의 음료 제품을 주문자 상표 위탁 생산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 사업도 하고 있다. 하나갤러리아는 아이스크림 제조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음료에 이어 아이스크림 제조까지 시작하면 롯데칠성 음료 빙그레 같은 전문 식음료 빈과 제조사와도 경쟁하게 된다. 다음 뉴스. 오는 24일부터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서 배달 서비스 제품 가격이 오프라인 매장보다 비싸진다. 배달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오히려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이 늘면서 내린 조치다. 특히 무료 배달 서비스 도입으로 향후 가맹점들의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면서 이러한 가격 정책을 결정했다. 다만 롯데이츠 주문 시 최소 주문 금액 14,000원부터 배달 팁 없는 무료 배달 서비스 운영하고 원하는 시간에 수령할 수 있는 픽업 주문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9월 23일 오후 11시 50분 원달러 환율은 1,336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